다음 이제 가족 상담에서 아주 중요한 사티어라고 하는 이분은 여성이에요. 버지니아 사티어인데요. 이분이 이제 가족 상담을 틀을 만들 때 많은 가족들이 왜 문제가 생길까 봤더니 그 가족 간의 의사소통이 안 좋더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래서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것을 연구를 해서 5가지 유형으로 이제 나눴는데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회유형이나 비란형 그리고 초이성형과 산만형은 부적절한 형이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일치형은 굉장히 우리가 지향해야 될 의사소통 유형이다 이렇게 방식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미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회유형이나 비난형, 초이성형 그리고 산만형이 어떤 건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도 있고 아직 모르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이 4가지 유형의 부부가 예를 들어 남편은 회유형인데 아내는 초이성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조합이 되면 이 부부는 의도는 대화를 합시다. 소통을 합시다. 하고 테이블에 앉더라도 어떻게 된다? 의사소통이 더 어렵게 된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5가지 유형을 한번 다뤄볼 테니까요. 여러분 스스로의 유형은 뭔지, 그리고 내 배우자는 어떤 유형인지, 감사하게도 두 분 다 일치형이다. 그러면 비록 외도가 벌어져서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훨씬 더 수월할 수 있지만, 한 사람은 부적절 중에서 회유형이고 뭐 한 사람은 뭐 초이성형이다 그러면 두 분이 말하면 할수록 정말 산 넘어 산 첩첩산중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은 외도 상담에서 터치를 해드리려고 외도 피해자도 나오시고 외도 행위자도 나오라고 하는 건데 외도 행위자들은 거기 가면 외도 이야기하고 자기가 비판받고 정죄받고 뭔가 판단받고 꼭 우리가 법원에 가서 판사 앞에서 너 유죄 무죄 뭐 이런 거 할까봐 선입견 그러니까 외도 상담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 뭐 나는 고통스럽지 않으니까 아 당신은 가 내가 돈 다 재줄게 나는 이제 외도 안 할 자신 있어 이러면서 회피하는데 회피하는 거 좋아요. 근데 이런 걸 모르니 어떻게 됩니까? 외도 피해자만 열심히 공부해 오면 뭐예요? 외도 행위자는 이거 하나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외도 피해자가 상담센터 와서 그나마 찢어진데 연고 바르고 가까스로 밴드 바르고 집에 보내드리면 외도 행위자는 탱자탱자 하고 있다가 예? 전혀 이 포커스 못 맞추는 의사소통을 하니 그 다음 주 오면 다시 외도 피해자는 원점으로 가 있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방송을 외도 부부들이 같이 본다면 특별히 외도 행위자분들께 이런 거 다 아시면 상담 안 오셔도 돼요. 근데 이거 오늘 처음 본다. 그러면 자발적으로 상담에 임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모르는 게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모르면 문제 해결도 못할 뿐만 아니라 문제를 더 못 풀게 만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 그 얼마나 불행입니까? 불행이란 게 그런 거예요. 외도가 벌어져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불행의 조건이 하나 만들어졌을 뿐이지. 해결하면 오히려 더 성숙해지고요. 더 성장한다고요, 부부가. 그런데 이런 거 하나도 모르고 그냥 수박 껍데기 보듯이 그것만 갖고 핸들링 하니까 속이 골았는지 뭐 상했는지 싱싱한지 이런 건 모르고 무조건 앞으로 나 좋은 수박 사올 자신 있어. 이래 버리니까 믿을 수도 없고 믿었다가 또 좌절 겪을까 봐 불안해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티어의 의사소통 요령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그러면 회유형부터 가보겠습니다. 회유형이란 어떤 거냐? 상대방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자기 감정을 무시하고요. 상대방에게 쉽게 동의하며 순종적으로 임하는 예스맨 스타일의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보다는 타인을 통해서 자기의 의미 찾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회의형인 사람들은 대화를 할 때 자기 이야기 안 해요. 상대편 이야기하면 아 맞아요, 네 그래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예스만 하는 거거든요. 되게 자기 주관이 없는 사람이죠. 남들 이야기 많이 합니다. 아니, 남들이 그러는데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이 회의형들 보면 자존감이 되게 낮은 유형이에요. 회의형인 사람들이
아까 키슬러에 따르면 복종형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죠. 복종형. 그래서 지시받고 그러면 잘 따르지만 자기 스스로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자율적으로 못하는 거죠. 나중에 이거를 글로 한 거를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마지막에 종합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비난형이 있어요. 뭐 벌써 뭐 아시겠지만 비난형은 어떻죠? 완고하고 독선적이고 명령적으로 군림하려고 합니다. 막 지시하고 뭐. 자신의 힘과 우월성을 과시하는 그런 욕구가 굉장히 강하고요. 무조건 자기 생각이 옳다는 식의 아주 흑백 논리가 강해요. 선 아니면 악이야. 좋은 거 아니면 나쁜 거. 옳은 거 아니면 틀린 거. 이런 식의. 그리고 상대방을 무시해요. 내 생각이 다 옳은 거야. 내 생각이. 내가 뭐 1 더하기 1, 3 그래도 상대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안 믿으면 넌 나쁜 거야. 나는 선한 건데. 비난형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난형과 회유형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잘 살까요? 잘 살 수도 있어요. 왜냐면 회유형은 남 비위 맞추기에 아주 특화된 사람들이니까. 근데 자꾸 비난이 오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한계에 이제 도달하면 그때 전쟁이 나는 거죠. 그리고 이 비난형들이 가스라이팅을 잘해요. 그래서 맞는 말이든 틀린 말이든 막 갖다가 주입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부부들 보면 비난형의 어떤 그 배우자가 있으면 그 반대편에 누가 있냐면 회유형이 있을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유형들은 다 부적절한 유형이라고 했잖아요. 살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코 행복하지는 못합니다. 이런 의사소통 유형을 갖고 있으면. 다음 초이성형이 있어요. 초이성형. 초이성형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합리적 사고에 근거해서 따지고 지나치게 상황적으로 분석하고 기능적인 면에 강조점을 둡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요. 감정은 없어요. 감정은 없고 뭐만 있냐면 인지적인 것만 남았거든요. 그래서 야, 네가 말하는 거 있잖아. 그거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틀렸거든. 저런 관점에서 보면 그거는 뭐 맞거든.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 초이성형은. 근데 상대편은 비논리적인 이야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어떨 때요? 굉장히 마음이 아플 때나 내가 막 너무 혼란스러울 때 이럴 때는 1 더하기 1, 3 이렇게도 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예,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일치형 같은 사람들은 무엇을 읽냐면 그 뒤에 숨어있는 행간을 읽어내요. 그래서 너 오늘 좀 행솔수술 하는데 너 요즘 뭐 스트레스 받는 거 있냐? 힘든 거 있냐? 이런 걸 묻지. 야, 1 더하기 1이 왜 3이냐? 이렇게 이야기 안 하는데 초이성 경우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사람이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다, 고통스럽다 이런 거 안 보고 야, 왜 1 더하기를 3이라고 말해? 너 옛날에 2라 그랬잖아. 2 알잖아.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아주 냉정합니다. 냉정하고 세상과 사람을 잘 안 믿으려 그래요. 권위적이고 그다음에 경직되어 있죠. 초이성형인 사람들이 상담 치료 나오지 않으려 그러죠. 나오더라도 그러죠. 상담 치료하면 진짜 나아요? 아무도 안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아무도 안 믿는다는 건 자기 자신도 못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상담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는 자신감이 없으니까 사실은 거부하는 건데 말로는 어떻게 해요? 합리적 사고를 추구하니까 이걸 저 뭐야 잘 예를 들어 나와서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있어요. 선생님 10명 나오면 몇 명 정도가 치료가 잘 돼요? 뭐 이런 거 묻거든요. 그게 이제 초이성형인 사람들은 그 질문을 먼저 하지. 야, 이거 하면 고통이 좀 완화가 되나요? 좀 제가 힘든 게 줄어들 수 있나요? 이렇게 정서적이고 고통 이런 쪽에 관심이 없어요. 이런 분들은 초이성형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도 부부가 초이성형이 외도 행위자고 예를 들어서 뭐 비난형이 외도 피해자다 그러면 어떤 대화를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막 비난형이 막 싸붙이잖아요. 외도 행위자한테 막 싸붙이면은 외도 행위자는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꾸 그렇게 싸붙이면 너만 손해야. 어? 자꾸 그렇게 뭐 화를 내면 너 분노 조절 장애 된다? 이러는 거죠. 맞는 말 같은데 왜 이 사람이 분노하는지, 예? 어떤 고통 때문에 그런지,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거 안 봐요. 그냥 그거 내 책에 보니까 너 참 자꾸 그러면 분노 조절 장애 된대, 편집증 된대, 뭐 이런 이야기만 하는 거거든요. 이 초이성형들이 그래요. 예. 그래서 굉장히 막 지식 쌓는 거 좋아할 수도 있고. 근데 지식 쌓아서 그걸 잘 써야 되는데 상황이 안 맞게 썰렁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네 번째로 부적절형 네 번째가 산만형인데요. 이미 뭐 제목에서 보신 바와 같이 되게 산만할 것 같죠. 이런 분들은 갈등과 문제 앞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뭐 어떨 때는 썰렁한 장난도 하고요. 바보 같은 짓도 해요. 그리고 그 갈등과 문제를 회피하려고 굉장히 바쁜 척하고 다른 일에 막 몰입합니다. 그래서 얘 좀 앉아서 이야기 좀 해. 이러면 뭐라 그러냐면 나 지금 빨리 회사를 처리해야 돼. 막 이러면서 도망가려고 그러죠. 그리고 포커스를 못 맞추는 말을 해요. 또 위선적일 수도 있고.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이 결여돼 있기 때문에 부적절 유형 중에서도 제일 힘든 유형이 누구다? 이 산만형이다. 산만형의 어떤 배우자와 그 다음에 뭐 초이성형의 뭐 또 다른 배우자가 부부가 돼 있다 그러면 초이성형이 아무리 옳은 소리 해도요 안 먹힙니다. 왜요? 산만형은 진짜 진지하게 해주는 이야기도 그냥 아니 뭐 좋은 이야기지 뭐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거든요. 진지하게 이야기해도 그걸 진지한지 몰라요. 그냥 아이 뭐 웃자고 한 걸 갖고 왜 죽자고 덤벼 막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속 터지죠. 그래서 어쨌든 회유형, 비난형, 그다음에 초이성형, 산만형 이 네 가지는 굉장히 부적절하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합이 돼 있다 그러면 외도와 같은 큰 어려움, 이혼과 같은 정말 인생의 어떤 큰 그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 만약에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걸 의사소통으로 풀지 못해요. 의사소통으로 풀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감정이 센 사람이 감정적으로 나가버리거든요. 저는 그걸 감정적이라고 안 하고 감정 반사적이라고 하는데 한쪽에서 흥분해버리면 나도 흥분하는 거예요. 한쪽에서 나 때려 나도 때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반사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가장 우리가 지향하는 게 뭐냐? 일치형이라고 하는 건데요. 일치형은 가장 이제 적응적인 의사소통 유형이고 효율적인 의사소통 방식으로 뭐가 일치됐느냐? 언어적인 거와 비언어적인 게 일치된 형태의 의사소통을 하면서 자기 자신과 타인, 상대방, 그리고 두 사람을 에워싸고 있는 상황을 모두 고려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치가 된다는 겁니다. 언어적, 비언어적인 게 일치. 자신, 타인, 상황 이런 거를 고려해서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내 입장도 스스로 챙기지만 상대편의 입장도 챙기고 지금 상황에서 이걸 하는 게 적절한지 부적절한지도 다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치형을 우리가 지향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상담 현장에 나오게 되면 상담사는 여러분들과 여러분 부부의 의사소통 유형을 유심히 관찰해 봐요. 언제요? 3자 상담 때요. 이 개별 상담할 때야 어? 뭐 개별적으로 그때도 사실은 보입니다. 의사소통 유형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3자 상담할 때 상담사 가운데 가만히 앉아서 두 부부가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는지 보면 이 유형이 딱 보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민감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자기가 막 뭐 말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자기 유형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막 이게 일치가 안 돼요. 말로는 말로는 막 화가 났다 그러면서도 얼굴에서는 화난 표정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이게 일치가 안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 자기가 화내는 모습은 안 보여주고 싶은 방어적인 모습을 취하는 거죠. 감정을 속이는 거거든요. 말로는 너무 화가 나요. 이러고 반대인 경우도 있죠. 너무 행복해요. 근데 얼굴 표정은 완전히 우거지상이에요. 어느 게 더 영향력을 미친다 그랬습니까? 비언어적인 게 영향력을 미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타가 났네요. 언적이 아니라 비언어적. 예. 그래서 이런 일치형을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데 이거는 생각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훈련과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다? 외도리에서 나온 외도 상담의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들. 외도 피해자들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냥 외도 상담이 10회, 20회, 30회 가도 계속 주구장창 외도 이야기만 하시는 부부들도 꽤 많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한 1000날, 2000날 상담을 받아야죠. 그거 다 털려면. 근데 그걸 유목화를 해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1월 1일도 거짓말하고 3월 1일도 하고 5월 1일도 했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유목화를 가져와서 그걸 정말 큰 덩어리로 핸들링을 한 다음에 지금처럼 우리 부부가 의사소통 유형은 어떤지, 대인관계 유형은 어떤지 이런 걸 배우거나 익히거나 해야 다시 삶의 현장에 돌아갔을 때 부부가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서로 머리를 맞댈 수 있는 베이스가 깔리는 겁니다. 근데 와서 뭐 맨날 뭐 외도 이야기 계속 반추하고 반복해봤자 뭐만 남습니까? 열만 받지. 속만 상하지. 억울함만 증가하지. 따라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일정한 분량을 했으면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데 그때 무엇을 본다? 이런 대인관계 유형, 의사소통 유형을 본다는 겁니다. 자, 이 5가지를 그림으로 제가 이렇게 그렸는데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 파란색은 자기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 빨간색은 타인, 그리고 노란색은 상황인데요. 회유형들은 어떻게 한다? 자기는 괄호치기 하고 타인과 상황에만 에너지를 쏟는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겠죠. 자기를 스스로가 아웃사이더로 만들어 버리니까. 비난형은 뭐예요? 타인에 대한 배려는 없고 자기와 상황만 본다. 그래서 타인이 상처를 받을지 안 받을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그냥 옳고 내가 화나 있으면 빠바바바박 쏴붙이는 거죠. 초이성형은 자기도 안 챙기고 타인도 안 챙기고 그러니까 감정적인 건 안 챙기는 거예요. 오로지 상황만 본다. 그러다 보니 의사소통하면 정서적인 부분이 빠졌으니 뭐가 카타르시스가 오겠습니까? 말은 틀리지 않는데 이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답답한 거죠. 말은 틀리지 않아. 그런데 뭔가 감정이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고통 속에서 무엇을 이야기해요? 감정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막 화가 난다, 막 우울하다, 막 의심을 할 수밖에 없대. 이런 게 다 감정적인 부분이잖아요. 정서적인 부분이요. 근데 초이성형은 정서적인 이야기를 하면 그냥 아주 그냥 도인 같은 이야기를 해요. 아이 뼈 부러졌으니까 아프겠죠. 뭐 병원 가야지 뭐.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 뭐 미치죠. 주의 산만형은 다 취약해요. 자기, 타인, 상황. 그래서 썰렁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분위기 싸해지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일치형은 이 세 개가 삼박자가 고루 맞는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고 우리 부부는 어떤 방식의 의사소통을 하는가에 대해서 이런 게 이제 성찰하고 통찰하고 하는 게 이 외도로 인한 외도 상담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가서 막 외도 이야기 하다 보면 예? 뭐 상담사가 됐든 누가 됐든 그 행위자가 잘못하셨네요. 음? 행위자 사과하세요. 이게 외도 상담이 아니거든요. 그건 하나의 일부분이죠. 정말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네.